모두 부자가 되기를 바라지만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재수 없다는 말을 절대 듣지 말아야 합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재수 있는 사람이 부자가 됩니다. 재수는 재물의 운수라는 의미입니다. 돈과 관련해 좋은 기운을 끌어들이는 사람이 결국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 고려시대,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였고 브라질, 미국처럼 지역을 바꿔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사회 구성원을 살펴보면 과거나 현재나 우리나라나 다른 국가 모두 피라미드 형태가 됩니다. 이 피라미드 구조는 사회를 유지하는 원동력이자 소수의 부자가 부를 지키고 견고하게 하는 수단입니다. 그럼 재수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식 투자를 통해 5배, 10배 수익을 거둬들인 사람일까요? 아니면 로또에 당첨된 사람일까요? 살고 있는 집이 개발 호재로 폭등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길을 가다가 우연히 1억 원이 든 돈 가방을 주운 사람일까요? 물론 돈이 플러스 되었다는 측면에서 세 사람 모두 재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주식으로 5배, 10배 수익을 얻었다고 해도 투자금이 1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면 손에 쥐는 돈은 매우 적고 로또에 당첨되었다고 해서 2등, 3등의 경우에는 인생을 바꿀 정도의 액수는 되지 않습니다. 1등이 되었다고 해도 평생 한 번 그런 기회가 올까 말까 하지 여러 번 반복해서 1등이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살고 있는 집이 대박났다고 해도 수익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아야만 하고 그마저도 인생에 2번이 오기 힘듭니다. 1억 원이 든 가방을 주운 사람은 이걸 신고해야 할지 말지 그리고 언제 주인이 나타날지 하는 걱정에 오히려 밤잠을 이루기 힘들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재수가 있는 사람들일까요? 바로 재수 없는 행동을 절대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주팔자에 재물운이 강하다고 해서 모두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하면 부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재성이 한계여도 잘 생조받고 합가충이 없어 깨끗한 사람이 부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 사주가 그러합니다. 일지부터 연지까지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되어 사주가 매끄럽게 생하는 구조입니다. 일지와 월지가 충을 하지만 아버지의 가업을 잇는데 당연히 거부감이 있었겠죠. 그러한 자연스러운 충돌까지 예측한 전문가의 태길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안타깝게 그 영향으로 2009년 아내였던 임세령 씨와 이혼은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주가가 10만 전자를 넘어 상승 추세입니다. 2024년 저는 블로그를 통해 이재용 사주의 구조를 분석해 수기운이 들어오는 때에 주춤하고 화기운이 들어오는 해에 재성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했었습니다. 2026년 강한 화기운의 해인 병오년이 되면 삼성전자는 더욱 긍정적인 흐름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적이 많으면 자신의 뜻을 힘껏 펼치기 어려운 것처럼 부자가 되는 과정도 유사합니다. 주변 사람에게 재수 없다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면 아예 처음 본 사람에게도 재수 없다는 말을 듣는 사람이라면 이번 생에 부자가 되는 건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부자가 다른 사람에게 재수 없다고 표현하는 건 돈이 도망갈 것이라는 저주와 같습니다. 돈을 위해 근면성실 노력해온 부자에게 있어 최악의 욕인 것입니다. 이 원리는 이렇게도 활용 가능합니다. 직장 동료나 지인 중에 재수없는 사람이 있을 경우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친구라면 안 만나면 그만이고 연인이면 헤어지면 그만이지만 피할 수 없는 사람일 때는 그냥 그 화를 온전히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땐 스스로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그래, 너는 돈도 떠나고 사람도 다 떠나갈 것이다. 계속 그렇게 재수없게 행동해라 라고 말입니다. 방송에 나오는 유명인들을 보면 아무리 좋게 포장해도 부정적인 소문이 들려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꽃을 싼 종이는 꽃향기가 나고 생선을 싼 종이는 생선 냄새가 배기듯 부정적인 소문은 시간이 문제일 뿐 사실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 유명 프랜차이즈 출신 방송인이 갑질 논란이 계속되며 방송계에서 잠시 잊혀지는 듯 했다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남극에서 고생하는 대한민국 연구원들에게 한식을 만들어주는 컨셉의 예능이지만 자신의 프랜차이즈에서 판매하는 메뉴를 구성해 다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남극의 비상식량을 털어 요리를 했다면 국가재산법 위반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얘기도 돌고 있습니다. 그의 재수없는 행동으로 봤을 때 앞으로의 인생에서 다시 재물과 명성을 쌓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화기운의 해에 힘을 받는 삼성 이재용 회장과 달리 그는 병화 신강사주입니다. 참고로 그에게 화의 해에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점도 블로그를 통해 이미 설명드렸었습니다. 이것도 2024년이네요. 부의 피라미드를 보면 소수의 부자와 다수의 일반인이 존재합니다. 이 여백을 그 집단이 소유하는 돈이라고 한다면 부자는 많은 돈을 소수의 경쟁자와 경쟁합니다. 반대로 일반인은 적은 돈을 많은 경쟁자와 경쟁합니다. 당연히 욕이 나오고 불평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시각을 바꿔 부자의 시선과 부자의 태도, 성격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재수 없다는 말을 절대로 듣지 않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 모든 기준을 점검하세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도 늘 마주치는 직장 동료에게도 같이 사는 가족
가족에게도 재수 없다는 말을 절대 듣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가까운 사람한테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부자가 되기를 소망하기 이전에 자신의 말과 행동을 바꿔보세요. 나와 가까운 사람이 그런 말을 할수록 그 저주의 힘은 강력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원망한다면, 아내가 남편을 원망한다면, 형제 자매가 서로 재수 없다고 싸운다면 재물은 쌓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마저 있던 재물도 순식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이 원리는 반대로도 작동합니다. 재수 없다고 욕하던 사람이 반대로 마음을 고쳐먹으면 나의 재수도 올라갑니다. 자신의 재수, 즉 재물의 운수는 모두 자신이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을 점검해 재수 없다는 말을 듣지 않는 삶을 목표로 살아보세요. 부자가 될 기회는 이미 주변에 널려 있을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